판사가 징역 1년 6개월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매불쇼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잡겠다고 그렇게 휘두르던 바로 그 법에 윤석열이 자기가 정통으로 딱 걸려버린 것인데요. 웃음과 박수가 터지며 그야말로 초토화됐던 그날의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점이다 이거는. 진짜 대박. 완벽했어. 고를 게 없다 진짜. 단 하나도 고를 게 없어. 두 분 퇴근하세요. 와 진짜 이거 뭐 완벽 그 자체. 네. 갸우뚱이 없어요. 갸우뚱 없어. 맞아. 우리가 다뤘던 그대로의 내용. 네. 완벽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와. 그러면 탄핵 결정문 낭독 이후에 이렇게 또 시원한 적이 있었는데 와. 이준석 판사에 물론 있었지만, 네. 와 정말. 와 아쉬움 하나 없어. 네네. 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증거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네. 짚어주시고 예. 와 양형까지 이렇게 와 흡족할 수 있나.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조승표 부장판사님 정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아 징역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3년. 붙었지만, 네. 네. 집행유예 더 해줘도 돼. 1년 6개월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도 뭐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항소심. 장소심 만약에 상고하게 되면 이제 대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결정 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긴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그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던 윤석열의 발언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네.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윤우진 관련한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거를 거짓말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한상진 존경한다. 맞아, 진짜. 뉴스타파 한상진 내일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네. 그 녹취가 다 있었던 거야. 네. 그 윤석열이가 우리 한번 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짓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건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당시에 워낙 무속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건진과의 관계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과거부터 조언을 들은 사이였고 건진 법사는 스님이 아니라 무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번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좀 두 분이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와, 난 너무 행복한데. 전문가의 소견은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와. 좋을 것 같고 윤우진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싼 사건이에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육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 여러 영장을 수차례 검찰이 거부하고 기각하고 하면서 발부를 안 해줬고요. 아. 출국 금지도 안 돼서 윤우진 아마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돼 왔어요. 도망갔어요, 그 와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이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잘할 거다? 절대 그렇지 절대 안 않다는 걸 되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사건이고. 윤우진이가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 아주 유력한 검사였고 네. 윤대진과 절친한 사람이 윤석열. 그 덕분에 현직 세무서장인데 뇌물 사건으로 연루된 것도 부끄러운데 도망가 버렸어 해외로. 맞습니다. 이 미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검찰에는 대윤과 소윤이 있다 그러거든요. 맞아. 대윤이 윤석열이었고 네. 소윤이 윤대진이었는데 둘 다 막강한 검찰 내 막강한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마음 먹으니까 압수수색도 안 돼. 출국 금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윤우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꼭 말씀드립니다. 짚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당시에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걸 실드를 쳤었죠.
뉴스타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예, 후원 다 끊기고 구독자 다 끊기고. 그런 그때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임명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나중에 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거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네. 대박이다. 자,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예리하게 짚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예리하게 짚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리할 법리적인 것까지는 부분. 아니고요.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일반이니까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선거인의 관점에서 사석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던데. 네네네. 조금 어렵게 지금 전달했어. 네네네.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 못 나가게 할 것을 그 목적으로 그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갑자기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을 내어놨는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을 해줬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 네. 유권자. 네.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설치를 했던 거야.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의 거짓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지들 발목에 지들이 잡힌 거다. 맞아요. 자승자박이 이런 된 이제 거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네. 원래 이제 경기도 지사실 때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토론회에서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오히려 강화시켰지. 강화시켜 놨는데 그 강화된 판결에 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고심까지 가면은 더더욱 이거는 확정적이야. 그럼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는 거야. 된다. 너네들은 그때 좋아했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파기환송될 때 나는 사실 충격받아갖고 네. 방송 끊고 부끄럽지만 방송 끊고 집에 갔어. 맞아. 너무 예, 충격받았어. 예. 그때 국민의힘 나 약 올리고 조롱했지. 그 덕에 너네들은 400억 토내야 돼.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겁니다. 맞아요. 확정된 판결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오늘 지금 그 판결에서 감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감형 사유가 없는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에 너무 명백하게 해당되고 이거는 특히 이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허위사실 공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오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아이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네.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국민의힘의 현재 재정 상황이 총 자산이 1,300억 원 정도 돼요. 엄청 많아. 중앙선관위원회 많네. 자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봤더니 토지하고 건물이 거의 900억. 이 약을 팔아야 되네.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어. 현금이 한 115억 원, 120억 되는데 이것도 임금 등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돈을 감당할 만한 현금은 없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됐다. 됐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이거 확정 나고 나서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또 이자 같은 것도 붙죠. 이자 이게 따로 이자가 붙을까요? 예, 선고 뒤에 이자가 선고 붙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선고 뒤에. 왜냐하면 반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요. 확정되면 그때부터 반환해요. 그렇겠죠. 네. 대법원 선고는 언제 나요?
이제 이것도 633. 그거는 633이에요. 633 원칙. 아, 이것도 633. 그거는 이제 조희대 선생님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네. 조희대 위원님께서 네. 가장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은 당선자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재명 아유. 대통령은 당신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빠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속도가 중요하지도 않거든. 맞아.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대법원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뭐 대법원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보충 의견까지 쓰면서 신속한 재판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자승자박에 걸린 거죠. 와, 진짜 이게 대박이다. 어떻게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냐. 뭐 네. 없는 죄를 우리가 뭐 뒤집어 씌워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그쵸. 원래 졌던 죄를 뒤늦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야, 한상진 기자는 정말 당신 뭐요? 한상진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 네. 2012년에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갖고 자백을 받아낸 게 핵심적 증거로 활용된대. 그거 우리가 앵콜송으로 한번 좀 듣고 갈게요. 네.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녹취 준비됐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소개를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어?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야. 대박이야. 한상진 당신 뭐요? 한상진이 윤석열을 한 20년간 쫓아다녔어. 대단하다. 대단한 네. 사람이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덕에 이 쾌거가 이제 나온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저 통화할 때 수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법 보면은 수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임하는 과정으로 가는 소개도 있습니다. 알선, 유인이 네. 다 문제가 돼요. 변호사법 제36조 저희가 전문가예요. 예. 여기 소개가 있잖아. 맞아요. 소개, 알선 써 있잖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선임만 안 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소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봤더니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똑 떨어지고. 네, 이것은 깔끔하고. 이제 네.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 없다. 네. 행복합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가치 있었다? 충분합니다. 예. 우리 판사님 위대하시다. 네. 와, 난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판결은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판례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이 판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지만 오늘 나온 판례는 사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검찰 카르텔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저기 소개했던 이남석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네. 예, 지금 검찰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관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던 사람들의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저는 아직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전 거기에 무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항소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항소심에 제가 조금 하나 정도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민원안은 넣습니다. 20대 대선은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이가 당선됐습니다. 네네. 그냥 진짜 한 끗 차야. 진짜 한 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엄격하게 해야 돼요. 예,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맞아요. 된다. 나 요거 하나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마 멘붕이 될 것이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지만 10대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 뱉어 내야 됩니다. 여의도 당사 팔아야 될 거예요. 여의도 당사 팔아야 돼서 오늘 보면 이제 1심 선고가 20대 대선 2021년과 2022년 얘기입니다. 2021년 20대 대선 이 윤석열이 이때 0.73%로 당선됐잖아요. 제가 볼 땐 이게 부정선거인데 이게 부정선거인데 자기가 훨씬 더 높게 이겼어야 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겨우 이겼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트럼프도 비슷하죠. 하는 짓거리 보면 트럼프랑 비슷한데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허위.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를 윤석열이 스스로 알고 있었느냐. 근데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윤석열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진실을 자기가 얘기한다고. 문제는 그래서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검이 어느 정도 그거를 입증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민중기 특검은 지금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징역 2년 구형해서 정상적이라면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뭐 397억 원 뱉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징역 2년 실형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제가 볼 때도 오늘 징역 1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정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윤우진이라고 있어요. 윤우진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윤우진이 윤대진 검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윤석열은 대윤, 윤대진 검사는 소윤으로 불렸던 건데, 이 윤대진의 친형이에요. 윤대진의 친형인데, 이 윤우진 변호사, 그러니까 윤우진에게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에게 윤석열이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라고, 그 사람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본인이 소개를 해줬어요. 본인이 소개를 해줬고 본인 입으로 한상진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뻔하게 본인이 한 육성까지 있는데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한상진 기자한테 한 말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법정에서 윤석열이 내가 한상진한테 거짓말한 거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들켰는데도 유독 내가 한상진 기자에게 2012년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특검 이게 소개한, 지금 보시면 특검은 정황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정황이 아니고요. 물적 증거가 나와버렸습니다. 물적 증거가 나왔고 윤우진 본인 입에서도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 소개해줬다고 했고, 이남석 변호사도 법정에 나와서 윤석열이 전화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윤우진과 통화를 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쟁점은 거짓말은 맞는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했느냐 마느냐, 요거를 따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요, 판사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판사 성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증거가 나왔다. 고의성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건진법사. 윤석열이 이것도 2022년 1월 대선 기간에 불교 리더스 포럼 인터뷰를 한 거,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그건데, 이때 당시에 건진법사가 캠프에서 일하다가 딱 걸리잖아요.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진법사, 야 어떻게 무속인이 캠프에 있냐, 네트워크 본부장이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또 윤석열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나 원래 건진법사 몰랐고 이번에 당 관계자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요 라고 거짓말. 이거 그냥 100% 거짓말. 왜냐하면 건진법사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10년 이상 된 사이였다. 이미 이때 2022년에 10년 이상 된 사이였다는 게 그냥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으로 그냥 오늘 선고가 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선고 나올 때 되게 기대되네요. 지금 오후 2시부터 판결문 판사가 한 1시간 읽을 건데, 1시간 읽을 건데 오늘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 건진법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버립니다. 2013년에 김건희가 첫 소개를 했다. 김건희랑 같이 만난 적도 없다 그러는데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윤석열이 그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최동욱 검찰총장 때.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하다가 최동욱 총장 국정원에서 작업해가지고 내쫓은 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여간 당시에 이미 2013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고, 10년 넘게 이어진 조력 관계, 그리고 항상 뭔가 자기가 징계받거나 좌천, 특검, 추미애와의 갈등, 총장 사태 때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이제 전성배 얘기, 건진법사 전성배는 김건희와 자기가 더 친하긴 한데 윤석열과 함께 같이 여러 번 만났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대선 전후의 만남 진술이 엇갈린다. 특검 조사에서는 총장 사퇴 뒤 대선 후보까지 3, 4회 만났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이 전성배가, 건진법사가 대선 출마 뒤에는 안 만났다. 마지막은 2022년 1월 1일이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할 때 전성배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등을 두들기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 딱 드러나죠. 그건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어찌됐든 전성배 건진법사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김건희와 여러 차례 같이 만났고
안지도 오래됐다. 근데 지금 윤석열 뭐라 그랬죠? 국민의힘 관계자 통해서 내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이거는 착각을 할 수 없는 거짓말이잖아요. 착각을 할 수 없는 빼박 거짓말이어서 이거는 100% 유죄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유죄 확정 시의 파급력은 뭐 다 아시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 무효. 이게 정말 중요하죠. 20대 대통령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보다도 제가 볼 때는 뭐 397억은 뭐 국민의힘이 먼저 부담을 뱉어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서 윤석열을 지울 수 있게 됐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랍시고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아무리 이제 박근혜 케이스를 봐도 뭐 파면을 당했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또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주잖아요. 예우를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안 해줘도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세훈이 것까지 400억 퉁칩시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공직선거법, 그건 정치자금법이죠. 정치자금법, 그것도 선거비용 뱉어내야 돼요.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선거비용 쓴 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거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당선 무효, 이제 자기는 국민의힘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죠. 당선 무효해서 윤석열을 아예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판결을 제가 이제 좀 예측을 해봤잖아요. 예측했는데 항상 이 판사의 성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공직선거법 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순표 재판장입니다. 보니까 이분 1974년생이세요. 1974년생. 대구 출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구. 근데 이분이 뭐 출생을 떠나서 어떤 판결들을 했느냐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서 이거 정보사 요원들 명단을 누설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검은 이때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판사, 예를 들면 우인성 판사 같은 사람 만났으면 이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는 특검과 관계가 없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공소기각할 수도 있었어요. 공소기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조순표 판사는 징역 3년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수사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김건희 이 매건 매직 알선 수재 사건에 대해서 징역 7년에 추징금 6,480만 원. 당시에 이게 그 1심 판사가 뭐 샤넬백 가지고 좀 장난을 쳤잖아요.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만 인정을 했었는데 아니야, 전부 다 인정이 돼 라고 해가지고 이 샤넬백 2개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를 내렸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알선 수재 매건 매직 사건에 대해서 디올백을 포함해서 전체 다 유죄가 나와가지고 징역 7년. 김건희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간단히 얘기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진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진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김인택 부장판사, 명태균한테 그 여론조사 무죄 줬던 김인택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뭐 명태균은 정치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업 활동에 일환으로 했고 뭐 돈을 받았지만 정치한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어. 김건희와 뭐 계약, 구두로라도 계약을 하지 않았어. 비용 지불도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김건희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재판장이 있는가 하면, 조순표 이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정황 증거라도 이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스타일입니다. 보니까 정황 증거를 파편적으로 주지 않고 연결해서 판단을 하더라. 연결해서. 그리고 범행의 전체 결과로 큰 그림을 본다 이거죠. 큰 그림. 디올백에서 뭐 당선 직후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더 봤잖아요. 그 동일교로부터. 첫 번째 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청탁을 하기 위해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준 거야라고 해서 뇌물로 알선 수재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 조순표 판사가. 그러니까 범행의 전체 결과를 보고 큰 그림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네, 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이런 판사도 있었죠. 초범이라고 해가지고 형량 낮춰주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이분은 오히려 너는 대통령 영부인이었으니까 더 도덕성이 높았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거 문제야. 그리고 책임 회피. 자기 범행 인정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조순표 재판장이 볼 4가지가 객관적인 뭐 허위성,
그리고 허위의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선거 목적과 영향, 유죄시 양형 요소 이런 것들은 이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뭐 쓰나마나한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2개의 혐의 중에 일각에서는 1개 혐의만 유죄가 나오고 뭐 상관이 없어요.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2개가 다 명백한 거짓말로 나올 것 같습니다.